불과 30살의 나이에 연매출 60억, 직원 40명을 이끄는 회사를 만든 젊은 CEO가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5층짜리 사옥까지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모든 걸 이렇게 빨리 이룰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숫자들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인상적인데요. 60억 원. 이게 바로 그녀가 이끄는 회사의 연 매출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바로 그녀의 나이입니다. 이제 막 30살이래요. 마지막으로 40. 이건 그녀와 함께 회사를 키워나가는 동료들의 수입니다. 와, 이 모든 걸 30살이란 나이에 이뤄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성공 비결, 그리고 그녀만의 아주 특별한 철학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광고회사와 커머스 브랜드를 함께 운영하는 30살 이혜인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또 일을 냈어요. 무려 100평 규모의 5층짜리 건물을 사옥으로 매입해서 또 한 번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회사를 이렇게나 빠르게 성장시킨 구체적인 전략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들어보시면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 많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벤치마킹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믿는 거죠. 어떤 분야든 일단 기업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 방식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요.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계약 방식을 확 바꾼 거였어요. 초창기에는요,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계약을 하니까 매달 수입이 좀 불안정했겠죠. 그런데 이걸 바꾼 겁니다. 고객사들과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서부터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익이 딱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사업을 쭉쭉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혹시 사옥을 이미 매입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창업가분들이 있다면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급하는 벤처기업 확인서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인증서 딱 하나로 그녀가 사옥을 살 때 아낀 세금이 무려 2억 원이 넘습니다. 2억 원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보통 법인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가 12%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이게 4%로 뚝 떨어집니다. 와, 이게 바로 정보의 힘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봤다면 이제부터는 왜 그녀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녀의 성공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힘든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와는 정말 거리가 먼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 가정을 오가면서 자라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보다 강한 독립심과 사회 적응력을 기를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대학 시절부터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기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읽게 된 책의 한 구절이 그녀의 인생을 그야말로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불행은 사유재산이다.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너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문장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정말 엄청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 힘들었던 경험들을 더 이상 숨겨야 할 트라우마가 아니라 오히려 나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재산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 불행 덕분에 나는 누구보다 강인함과 추진력을 가진 진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런 독특한 철학은 그녀의 리더십 스타일에도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녀는 기존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기업 경영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그녀의 친근하고 따뜻한 경영 방식을 보면서 이런 조언 혹은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가족 같은 회사는 결국 망해 라고요. 그녀도 처음에는 그런 조언에 따라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되어보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방 깨달았죠. 이건 내 옷이 아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나는 나답지 않은 리더가 되기를 거부한다. 내 성격에 맞는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겠다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리더십 철학은 아주 명확합니다. 직급 없이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요. 휴식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마련해주죠.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풀어주는 건 아닙니다.
팀의 공동 목표가 흐려질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방향을 잡아줘요. 그녀는 믿는 거죠. 이런 우리만의 문화가 좋아서 남는 사람들이 결국 함께 성장하는 거라고요.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조언을 넘어서 그녀가 삶을 대하는 태도, 인생 전반에 대한 그녀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추구하는 건 바로 밀도 있는 삶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집중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퇴근 후나 주말 같은 개인 시간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온전히 지켜내는 거죠. 양이 아니라 질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최소 6시간의 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녀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조언입니다. 나 자신과 100년 동안 관계를 맺으세요. 스스로와 더 가까워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고 이게 모든 것의 단단한 기초가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이혜인 대표의 철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만의 불행이라는 그 사유재산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